네, 반갑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죠? 네, 분위기 좋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까? 기술주들이 반등했기 때문이죠. 자, 그동안 계속해서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이 시장의 변동성, 시장의 하락 이런 포인트들은 전부 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나타난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외적인 재료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미중 갈등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 뭐 틱톡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신규 부양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신과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문제는 기술주들의 변동성이었다. 뭐 테슬라가 크게 하락했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타나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좋아 보이는 모습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자, 그렇다면 미국의 기술주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만기일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침 시황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를 통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또 대형주 중심의 포지션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만기일, 주말 이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변동성을 일단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떠서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기다리면서 천천히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른다고 서둘러서 매수하면 안 된다. 자,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확 들어가면은 어쭈 그러면서 또 주가가 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상처받고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라는 부분들은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아침에 사야 되는 거지만 위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오후에 늦지막히 사는 것이 맞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간 또는 상황에 따른 매매 전략들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종합주가 지수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 2394포인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394포인트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아침에 떴다가 좀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진행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선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이 포인트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즉 240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 요 사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두리 형태의 모습은 일단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많이 움직이진 않는다. 즉 상승도 제한적, 하락도 제한적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목들 뭐 조금 내려갔다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조금 올라갔다 또 흥분해서 막 사야 된다 뭐 좋아한다 이러실 필요도 없는 거죠. 시장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려면요 일단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 흐름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우리가 더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은 거고요.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보면 조금 떨어져서 음봉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요 상태를 일단 유지하고 있다는 거, 요 정도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어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 그 다음에 방향은 우상향인 거, 변한 건 없어요. 그리고 기술주의 변동성에 따라서 약간씩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건데 이제 기술주가 이제는 어느 정도 변동을 보이더라도 약간의 내성이 좀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기술주 폭락했을 때 나스닥도 같이 폭락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쿵쿵 떨어졌을 텐데 지금은 에이 뭐 네 또 떨어졌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서학겜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막 줍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과도한 걱정은 필요가 없어요.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시장이 내려가면 좋은 자리가 있다라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오른쪽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순매수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네. 순매수에 대한 기조가 외국인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매수 기조가 많이 들어와 있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음봉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은 일단 우상향적으로 또다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일에 대한 변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후 시점에 더 들어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해외 쪽에서 들어온 상황들이 좋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또 한 가지 더 기대치를 갈 수 있는 것이 연기금의 매수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매도 많이 보여줬죠. 아침만 하더라도 순매도였는데 이거 바로 뒤집어가지고 순매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런 수급 동향이 마지막에 변하지만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늘 시장에서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굳이 오늘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주말장에서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좀 저가를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려면 목요일 오후, 그죠? 오늘 오후 늦지막히거나 아니면은 내일도 변동성이 만약에 떠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변동성이 보인다 그러면 내일도 오후 늦지막히, 아니면 내일은 떨어져서 시작한다 그러면 내일은 아침 일찍, 이런 식의 매수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종목별로 본다라면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또 개별적으로 튀어나가는 종목들인데 대체적으로 특성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준비 과정을 좀 거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좀 진입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죠.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패턴들에 나온 종목군들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누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자리들 뭐 이런 자리도 괜찮고요. 이런 자리들에서 그냥 편안하게 담아놓고 시간만 여러분들이 투자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언제 갈지 모르죠.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또는 일주일 후에 갈지 모르지만 그런 포인트들은 분명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길목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관 쪽 보시면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 약간 음봉이긴 합니다만 계속 잘 가고 있거든요. 추가 매수 계속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거 계속 홀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들어오는 자리가 생기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죠. 들어가자마자 물리면 마야파. 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뭐 네페스, 뭐 일단 가는 종목들 쪽으로 일단 매수가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또 신고가 나왔죠? 네. 대신에 LG화학, 그리고 카카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조정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대장주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런 쪽에서는 옆으로 조금 흘러가는 형태의 모습 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된다면 이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 이제 막 새롭게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주도주 쪽으로 좀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관 쪽 움직이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외국인들 보셔도 비슷할 겁니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목이 어떤 것이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준비 과정을 얼마만큼 거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올라가고 있는 거, 테마가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라갈 준비를 거치고 있느냐, 그런 준비 과정을 지나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네요. 네이버, 그 다음에 LG화학, 카카오, KMW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나오네요. 호텔신라,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오늘 카카오게임즈 상한가인데요. 62,400원 딱 나왔네요. 뭐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62,400원 시작하자마자 쫙 치고 나가서 이거 잔량 한번 볼까요? 카카오게임즈면 SK바이오팜하고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볼게요. 잔량이 3천만 주, 더 많네요. 네, 엄청나네요. 3천만 주. 이거면은 못 사죠. 네, 내일은 점상일 테고요.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매수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들고 가시다가 SK바이오팜처럼요. SK바이오팜처럼 네, 이렇게 이런 자리죠. 네,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가면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물량은 오늘부터 내일부터 막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점상에서도 물량이 나올 테고요. 이렇게 점상이 아닌 곳에서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네, 음봉이 떨어지거나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그럴 때 매도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오늘 상장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한가 가고 있을 때는 계속 들고 가신 거죠. 근데 뭐 1억 넣어가지고 한 주 받아서 이거 62,000원 돈이 별로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그 점심값이라도 벌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1억 원의 어떤 증거금에 비해서는 가치가 너무 적긴 하다. 그죠?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시황은 요 정도까지 해드리고요. 마감 시황 때 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부터 또 라이브 방송 시작되니까요.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매매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중시황 때 뵙겠습니다. 아니죠. 마감 시황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